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믿기 어려운 예언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잠시나마 평안과 축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단 하나의 예언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8월 5일 아침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예언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광화문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 순간 하늘은 남과 북에 같은 꿈을 심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부터 빌보드를 점령한 BTS,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대통령의 당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15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45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저를 생각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무속신앙이나 점괘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임을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탈북민 출신의 한무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예언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10년간 운영해오던 저의 작은 수입업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생필품 수입길이 모두 막혔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당분간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3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딸아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막막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가족을 이런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박민수가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얼굴이 말이 아니네.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용한 분 한 분 소개해 줄까? 진짜 신기한 분이야. 탈북민이신데 무속인이시거든.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너 언제부터 그런 걸 믿었냐? 무당. 예언. 21세기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3년 전에 갔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까지 정확하게 맞췄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대학 결과랑 아내의 병원 결과까지 다 맞았다니까. 박민수는 저보다 더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세상을 오직 숫자로만 보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딘데? 강화도 교동면에 계셔. 이름은 한설의 보살님이라고.
함경북도 출신이시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북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아주 큰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 큰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래. 그리고 5년 뒤에는 박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5년 뒤에는 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거고 광화문에서 역사가 바뀔 거라고 당시 저는 그 말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후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마음처럼 세상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교동면의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낡은 2층짜리 한옥 한 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한설의 보살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옆에는 북한 양식으로 보이는 전통 장승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죠. 말투 또한 독특했습니다. 함경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동무 친구분이시구만. 어서 들어오시오. 동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북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알고 있소. 어서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구려 방 안으로 들어서니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와 전통적인 북한 무속용품들이 함께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백두산 그림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한라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길이오. 한설의 보살은 옥수수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힘든 시절에 이 차를 많이 마셨소.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그런데 김철수 동무, 지금 많이 힘들구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무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사실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친구가 소개해줘서 와봤습니다. 그러자 한설의 보살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 2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수의법을 하는데 중국 쪽 길이 막혀서 어렵구만. 빚이 3억쯤 있고 집은 담보로 잡혔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령님들이 알려주셨소. 백두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남쪽에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도우라고 이르셨지. 백두산 할아버지라니 그 말에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올여름부터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오. 6월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9월에는 큰 계약이 성사될 것이며 12월까지는 빚을 모두 갚게 될 것이오.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에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것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니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한설의 보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철수 동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통일이요.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2025년 8월 15일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오. 2025년 8월 15일요?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가 바뀔 것이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것이니 저는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자 그대로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것이오. 국민 스스로가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이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일 것이오. 하늘이 움직인다니요. 그리고 그날 밤 북녘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니 한설의 보살의 말을 듣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겁니까? 나는 함경북도에서 3대째 내려오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소. 할머니도 어머니도 신령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셨지.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걸 미신이라 부르며 탄압했소. 한설의 보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당 간부였소. 하지만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형당하고 말았지. 나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년을 보냈소. 15년이요. 2010년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소. 하지만 탈북한 후에도 백두산 할아버지는 계속 꿈에 나타나셨지. 내가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의 혼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그래서 나는 5년 전부터 2025년 8월 15일을 위해 준비해왔소. 그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김철수 동무, 먼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시오. 그러면 나를 믿게 될 것이오. 그리고 한설의 보살은 더욱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5년 뒤 그날 내가 동무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어야 하오. 무슨 일입니까?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아주 중요한 일이오.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나는 그날 광화문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를 것인데 온 국민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동무가 도와주어야 하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 또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그런 말을 믿어요? 무당이 뭘 안다고.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설의 보살의 눈에서 보았던 확신, 그리고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던 그녀의 모습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6월 첫째 주, 베트남의 한 바이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생필품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지만 물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정말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거래망은 베트남을 넘어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2월 말이 되자 우리는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한설의 보살을 다시 찾아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백두산 할아버지가 도우신 게지. 그리고 김철수 동무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살님, 5년 뒤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설의 보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소.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것이오.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 보면 알게 될 것이오. 우리 민족의 혼을 담은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니 그 모든 것이 5년 뒤 그날을 위한 준비여.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한설의 보살을 찾아뵈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자 한설의 보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담은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사업이 회복된 것도 신기했지만 과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세계는 갑자기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주목했고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상황을 취재했고 세계 각국 정부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 작년에 한설의 보살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내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도 한설의 보살이 말했던 그 일인가? 저는 곧장 강화도로 달려갔습니다. 보살님, BTS가 빌보드 1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담담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게지. 이후 몇 년간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오. 우리 민족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흥이 이제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모두 2025년 8월 15일 그 위대한 날을 위한 서곡에 불과하오. 시간이 흘러 2024년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될 것이오. 그리고 이 사람이 8월 15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 당시 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3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설의 보살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오. 국민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정말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선거 막판 그 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마침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PD와 함께 한설의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그 PD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되는 예언 적중에 이제는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한설의 보살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오. 그리고 그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동무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 김철수 동무는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고 정 PD 동무는 그날 광화문에서 내가 행할 마지막 의식을 전국에 생방송해야 하오. 생방송이요. 전 국민이 그 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오.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허락하실 것이오. 아니, 오히려 부탁하게 될 것이오. 그분 또한 꿈에서 계시를 받았으니 광화문에서 민족의 혼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계시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몇 주 뒤 대통령 당선인은 실제로 8월 15일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거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5년 전 한설의 보살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5일 약속의 그날까지 단 열흘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설의 보살은 마지막 예언을 밝혔고 그 내용은 실로 경천동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8월 15일 저녁 8시 정각 광화문 광장에 모인 1만 명의 국민이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외치는 순간 전국의 모든 통신망이 1분간 블랙아웃될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1분 동안 기적적으로 북한의 인터넷 통제망이 풀리면서 평양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생방송을 지켜보게 될 것이오. 그 자리에는 안중근 의사의 고손녀가 나타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고 1만 명의 국민이 이를 따라 외칠 것이오. 그때 나는 광장에서 70년 분단의 한을 푸는 진혼의 춤을 출 것이며 그 순간 백두산과 한라산의 동시에 번개가 내리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호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나의 역할은 끝이요. 나는 떠나겠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는 계속될 것이요. 그 미래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니 10년 안에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전쟁이 아닌 문화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PD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열흘 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설의 보살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BTS의 빌보드 1위도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도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도 5년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한설의 보살의 마지막 예언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열흘 뒤 8월 15일 이 모든 예언은 정말 현실이 될까요? 이제 운명의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혹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믿기 어려운 예언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잠시나마 평안과 축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단 하나의 예언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8월 5일 아침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예언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광화문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 순간 하늘은 남과 북에 같은 꿈을 심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부터 빌보드를 점령한 BTS,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대통령의 당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15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45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저를 생각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무속신앙이나 점괘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임을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탈북민 출신의 한무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예언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10년간 운영해오던 저의 작은 수입업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생필품 수입길이 모두 막혔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당분간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3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딸아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막막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가족을 이런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박민수가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얼굴이 말이 아니네.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용한 분 한 분 소개해 줄까? 진짜 신기한 분이야. 탈북민이신데 무속인이시거든.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너 언제부터 그런 걸 믿었냐? 무당, 예언. 21세기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3년 전에 갔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까지 정확하게 맞췄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대학 결과랑 아내 병원 결과까지 다 맞았다니까. 박민수는 저보다 더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세상을 오직 숫자로만 보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딘데? 강화도 교동면에 계셔. 이름은 한설의 보살님이라고. 함경북도 출신이시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북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아주 큰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 큰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래. 그리고 5년 뒤에는 박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5년 뒤에는 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거고 광화문에서 역사가 바뀔 거라고. 당시 저는 그 말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후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마음처럼 세상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교동면의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낡은 2층짜리 한옥 한 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한설의 보살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옆에는 북한 양식으로 보이는 전통 장승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죠. 말투 또한 독특했습니다. 함경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동무 친구분이시구만. 어서 들어오시오. 동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북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알고 있소. 어서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구려. 방 안으로 들어서니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와 전통적인 북한 무속용품들이 함께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백두산 그림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한라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길이오. 한설의 보살은 옥수수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힘든 시절에 이 차를 많이 마셨소.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그런데 김철수 동무, 지금 많이 힘들구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무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사실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친구가 소개해줘서 와봤습니다. 그러자 한설의 보살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 2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수의법을 하는데 중국 쪽 길이 막혀서 어렵구만. 빚이 3억쯤 있고 집은 담보로 잡혔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령님들이 알려주셨소. 백두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남쪽에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도우라고 이르셨지. 백두산 할아버지라니 그 말에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올여름부터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오. 6월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9월에는 큰 계약이 성사될 것이며 12월까지는 빚을 모두 갚게 될 것이오.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에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것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니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한설의 보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철수 동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통일이요.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2025년 8월 15일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오. 2025년 8월 15일요?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가 바뀔 것이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것이니 저는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자 그대로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것이요. 국민 스스로가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이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일 것이요. 하늘이 움직인다니요. 그리고 그날 밤 북녘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니 한설의 보살의 말을 듣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겁니까? 나는 함경북도에서 3대째 내려오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소. 할머니도 어머니도 신령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셨지.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걸 미신이라 부르며 탄압했소. 한설의 보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당 간부였소. 하지만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형당하고 말았지. 나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년을 보냈소. 15년이요. 2010년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소. 하지만 탈북한 후에도 백두산 할아버지는 계속 꿈에 나타나셨지. 내가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의 혼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그래서 나는 5년 전부터 2025년 8월 15일을 위해 준비해왔소. 그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김철수 동무, 먼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시오. 그러면 나를 믿게 될 것이오. 그리고 한설의 보살은 더욱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5년 뒤 그날 내가 동무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어야 하오. 무슨 일입니까? 그때 가서 말해주겠소. 아주 중요한 일이오.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나는 그날 광화문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를 것인데 온 국민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동무가 도와주어야 하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 또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그런 말을 믿어요? 무당이 뭘 안다고.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설의 보살의 눈에서 보았던 확신, 그리고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던 그녀의 모습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6월 첫째 주, 베트남의 한 바이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생필품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지만 물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정말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거래망은 베트남을 넘어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2월 말이 되자 우리는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한설의 보살을 다시 찾아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백두산 할아버지가 도우신 게지. 그리고 김철수 동무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살님,
5년 뒤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설의 보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소.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것이오.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 보면 알게 될 것이오. 우리 민족의 혼을 담은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니 그 모든 것이 5년 뒤 그날을 위한 준비여.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한설의 보살을 찾아뵈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자 한설의 보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담은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사업이 회복된 것도 신기했지만 과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세계는 갑자기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주목했고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상황을 취재했고 세계 각국 정부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 작년에 한설의 보살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내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도 한설의 보살이 말했던 그 일인가? 저는 곧장 강화도로 달려갔습니다. 보살님, BTS가 빌보드 1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담담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게지. 이후 몇 년간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오. 우리 민족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흥이 이제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모두 2025년 8월 15일 그 위대한 날을 위한 서곡에 불과하오. 시간이 흘러 2024년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한설의 보살은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될 것이오. 그리고 이 사람이 8월 15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니 당시 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3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설의 보살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오. 국민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정말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선거 막판 그 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마침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PD와 함께 한설의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그 PD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되는 예언 적중에 이제는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한설의 보살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오. 그리고 그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동무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 김철수 동무는 이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고 정 PD 동무는 그날 광화문에서 내가 행할 마지막 의식을 전국에 생방송해야 하오. 생방송이요. 전 국민이 그 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오.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허락하실 것이오. 아니, 오히려 부탁하게 될 것이오. 그분 또한 꿈에서 계시를 받았으니 광화문에서 민족의 혼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계시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몇 주 뒤 대통령 당선인은 실제로 8월 15일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거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5년 전 한설의 보살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5일 약속의 그날까지 단 열흘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설의 보살은 마지막 예언을 밝혔고 그 내용은 실로 경천동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8월 15일 저녁 8시 정각 광화문 광장에 모인 1만 명의 국민이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외치는 순간 전국의 모든 통신망이 1분간 블랙아웃될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1분 동안 기적적으로 북한의 인터넷 통제망이 풀리면서 평양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생방송을 지켜보게 될 것이오. 그 자리에는 안중근 의사의 고손녀가 나타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고 1만 명의 국민이 이를 따라 외칠 것이오. 그때 나는 광장에서 70년 분단의 한을 푸는 진혼의 춤을 출 것이며 그 순간 백두산과 한라산의 동시에 번개가 내리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호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나의 역할은 끝이요. 나는 떠나겠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는 계속될 것이요. 그 미래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니 10년 안에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전쟁이 아닌 문화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PD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열흘 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설의 보살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BTS의 빌보드 1위도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도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도 5년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한설의 보살의 마지막 예언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열흘 뒤 8월 15일 이 모든 예언은 정말 현실이 될까요? 이제 운명의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혹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믿기 어려운 예언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잠시나마 평안과 축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만약 단 하나의 예언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8월 5일 아침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예언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광화문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 순간 하늘은 남과 북의 같은 꿈을 심을 것이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부터 빌보드를 점령한 BTS,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대통령의 당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15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45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저를 생각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무속신앙이나 점괘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임을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탈북민 출신의 한무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예언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10년간 운영해오던 저의 작은 수입업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생필품 수입길이 모두 막혔고 기존 거래처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당분간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3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딸아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막막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가족을 이런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박민수가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얼굴이 말이 아니네.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용한 분 한 분 소개해 줄까? 진짜 신기한 분이야. 탈북민이신데 무속인이시거든.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너 언제부터 그런 걸 믿었냐? 무당, 예언. 21세기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3년 전에 갔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까지 정확하게 맞췄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대학 결과랑 아내 병원 결과까지 다 맞았다니까. 박민수는 저보다 더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세상을 오직 숫자로만 보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딘데? 강화도 교동면에 계셔. 이름은 한설의 보살님이라고. 함경북도 출신이시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북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아주 큰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 큰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래. 그리고 5년 뒤에는 박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5년 뒤에는 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거고 광화문에서 역사가 바뀔 거라고. 당시 저는 그 말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후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마음처럼 세상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교동면의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낡은 2층짜리 한옥 한 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한설의 보살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옆에는 북한 양식으로 보이는 전통장승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죠. 말투 또한 독특했습니다. 함경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동무 친구분이시구만. 어서 들어오시오. 동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북에서 오신 분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알고 있소. 어서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시구려. 방 안으로 들어서니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와 전통적인 북한 무속용품들이 함께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백두산 그림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한라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길이오. 한설의 보살은 옥수수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힘든 시절에 이 차를 많이 마셨소.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그런데 김철수 동무, 지금 많이 힘들구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무당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사실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친구가 소개해줘서 와봤습니다. 그러자 한설의 보살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 2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수의법을 하는데 중국 쪽 길이 막혀서 어렵구만. 빚이 3억쯤 있고 집은 담보로 잡혔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소.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령님들이 알려주셨소. 백두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남쪽에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도우라고 이르셨지. 백두산 할아버지라니 그 말에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올여름부터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오. 6월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9월에는 큰 계약이 성사될 것이며 12월까지는 빚을 모두 갚게 될 것이오.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에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것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니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한설의 보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철수 동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통일이요.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2025년 8월 15일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오. 2025년 8월 15일요?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가 바뀔 것이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날이 올 것이니 저는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자 그대로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것이오. 국민 스스로가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이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일 것이오. 하늘이 움직인다니요. 그리고 그날 밤 북녘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니 한설의 보살의 말을 듣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어떻게